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LS 머티리얼즈가 AI 산업과 엮이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현재 AI 산업과 엮여 있는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의 지금 주가의 방향성과 수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LS 엔트론에서 물적 분할하면서 설립이 되어서 상장이 되었었는데, 현재 이러한 LS 머티리얼즈가 이 AI 산업과 엮이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AI와 엮여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지금 현재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 AI 산업이 떠오르면서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을 했어요. 이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이 전력 대란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사실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가량 전기를 잡아먹는다라고 한답니다. 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데, 왜 전기를 잡아먹느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AI 서비스 같은 경우 결국엔 이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줘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래야 AI 서비스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확충의 비상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가 왜 AI와 엮였냐라고 해본다면,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SOFC 관련해서입니다. 이 SOFC 같은 경우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SOFC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원리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에 수소를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 수소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급된 수소가 이 전해질로 이동을 하면서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면서 이 수소가 이온과 그리고 전자로 분리가 됩니다. 이때 수소 이온이 전해질을 통과하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양극에서 여기 산소와 만나면서 열과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온과 전자가 생성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전자 같은 경우 여기 위에 있는 전기선을 따라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SOFC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이 모건 스탠리 기술 연구 책임자인 이 스티븐 버드 씨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하는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의 잠재력을 강조했어요. 어떤 잠재력을 있기에 강조했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이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이라고 해본다면, 뭐 비상발전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연료 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드 씨가 블룸 에너지의 잠재력을 강조한 듯 싶고요. 그리고 보통적으로 이 SOFC 같은 경우에는 전력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서 전력 소모가 큰 AI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SOFC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LS 머티리얼즈는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작년 23년 6월 1일 날 LS 전선에서 LS 알스코를 통해서 이 SOFC 연료전지 부품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었거든요. 여기 밑에 기사를 보시면 LS 알스코는 SK 에코플랜트와 미국 블룸 에너지의 합작 법인인 블룸 SK 퓨어셀이 SOFC 부품을 국산하는 과정에서 1차 협력사로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LS 알스코는 여기서 LS 머티리얼즈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현재 AI와 엮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측면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머티리얼즈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함께 보자면 지금 한 달 사이에 외국인 같은 경우 31만 주 매수 중에 있고 기관 같은 경우 16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죠. 개인은 반대로 43만 주 정도 매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상당 부분 주가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어떻게 변형이 될지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추정치긴 하지만 현재 외국인이 5만 6천 주 정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뭐 장이 끝나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겠지만 오늘 흐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넘어와서요.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일 이평선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도 3일 전에도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타입에는 2차적인 지지라인을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본다면 지금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2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 원래 주가 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리스크적으로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상승시 대응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상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그 상장 이후에 한 50% 정도인가요? 지금 한 142% 정도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저항대 라인 같은 경우 처음으로 1차적인 저항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적인 저항대는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격 레인지를 좀 돌파만 해준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한 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